자, 오늘은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추운 관계로 최대한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좋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이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좀 겨울에 출시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겨울에 출시하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가 그렇게 유리한 편은 아닙니다. 이게 EV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실 실질적인 체감으로서는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LPG 그리고 가솔린 모델까지, 가솔린은 2.4, 3.3 이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총 4가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그랜저 IG에서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파워트레인적으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로만 봤을 때는 그랜저 IG 전기형과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후기형과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자,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 차량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풀 옵션 차량입니다. 가장 등급이 높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등급이 낮은 등급을 보실 때는 익스클루시브나 이런 등급 보실 때 조금 옵션이 좀 많이 빠진다는 거를 좀 참고하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이제 원격 주차, 이제 자동으로 스마트 키를 가지고 주차를 원격으로 하거나 아니면 원격 시동이 걸리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는다면 저는 이제 이런 추운 겨울날 원격 시동을 걸 수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와 원격 시동이 없다는 거는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신형은 일단 3,812만원부터 4,632만원까지의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대를 이제 옵션을 최대한 추가해서 극으로 끌어올린 모델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제네시스 G80이나 G90 이런 모델은 제네시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단독 플래그십 모델은 그랜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캘리그라피에다가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빌트인 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화이트 크림 컬러. 이 화이트 크림 컬러, 이 컬러는 유독 10만원 추가더라고요. 금액이 10만원 추가되는 컬러입니다. 자, 다 해서 4,907만원이에요 거의 5천만원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입 세단, 웬만한 수입 세단보다 좀 비싼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좀 많이 비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은 2.0 하이브리드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2.4 하이브리드입니다. 좀 너무 쉬운 거를 설명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은 조금 차를 구입하시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그랜저 구형 하이브리드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이 3,500이었어요. 그래서 옵션을 다 때려 넣는다고 해도 한 4,000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옵션 다 때려 넣으면 4,907만원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2X로 여러 가지 옵션을 넣으면 한 5천에 가까운, 취등록세 다 포함하면 5천이 넘을 것 같은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은 경쟁 모델로 따진다면 저는 도요타 아발론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크기로서, 그리고 세그먼트적인 크기로서, 그리고 파워트레인으로서 본다면 이 정도의 하이브리드 차가 뭐가 있을까 보면 이제 도요타 아발론이 있는데, 요즘 시국에 도요타와 비교하는 건 좀 애매하지만 도요타 아발론은 4,660만원입니다. 하지만 안에 편의 장비나 기타 여러 가지를 본다면 일단 그랜저가 굉장히 우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일단은 2.4 MPI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159마력에 최대 토크 21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자동 6단 변속기로 사실상 파워트레인은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과 후가 뭐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차 중량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편의 장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서 공차 중량이 좀 늘은 것 같은데, 공차 중량은 1725kg로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과 비교하면 약 50kg의 차이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런지 복합 연비가 15.2kg로 기존의 16.2kg보다 1kg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나타 2.0 하이브리드 신형 엔진에 그리고 새로운 ASC라는 기술을 적용하여서 152마력을 보여주거든요. 사실상은 2.4 엔진과 2.0 엔진이 마력수로는 약 한 6마력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최대 토크 또한 약 한 1토크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 하이브리드를 타보면, 그러니까 재현상을 보면 2.4 하이브리드를 보면 좀 안 나갈 거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2.4의 엔진이 있기 때문에 소나타보다는 훨씬 잘 나가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2.5 토요타 아발론, 그러니까 2.4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높은 수치인데 178마력의 22.5토크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지만, 실질적인 이 부드러움의 느낌은 전 그랜저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전면 디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크게 달라지는 모델 그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안쪽에 액티브 에어 플랩이 내장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는 저걸 닫아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릴에서 들어오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있습니다. 일단 페이스리프트지만 전폭이 1875로 기존보다 약 10mm, 1cm 정도 늘어났습니다. 1cm 정도는 옆으로 보면 5mm 커졌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페이스리프트에서 이렇게 전폭이 달라지는 경우는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1860으로 약 한 15mm, 1.5cm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발론 같은 경우는 1850으로 소나타보다도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쟁 모델 그리고 소나타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측면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측면 디자인은 전폭은 4990으로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과 비교하면 4930으로 약 한 60mm, 6cm가 커졌어요. 6cm, 이것도 한 3cm, 3cm인데 앞범퍼, 뒷범퍼의 형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전장 길이가 달라졌고요. 휠 베이스도 조금 더 늘어졌습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휠 베이스가 늘어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있긴 한데 흔한 얘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나타 전장은 1900mm로 약 한 9cm 정도 차이 나고요. 실내에 타보면 일단 2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소나타에 비해서. 그리고 아발론 같은 경우는 4975로 무조건 그랜저가 더 큰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캘리그래피 전용 18인치 스포트링 알로이 휠입니다. 이번 그랜저 이 휠은 좀 뭔가 좀 성의가 없어 보이는, 나름 잘한다고 하려고 했지만 성의가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일단은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 프라이머시 MXM4를 끼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자동차의 타이어를 보면은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많이 껴져 있는데, 얘는 이 타이어가 껴져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긴 합니다. 자, 리어 같은 경우는 요즘 소나타, K5, 기타 등등 중형 세단의 스포츠백 같은 느낌을 살짝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한 것처럼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완전 스포츠백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게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리어 디자인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그랜저 모델을 보면서 리어 디자인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그랜저의 이 리어 램프를 이번에 이었다
남들을 따라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랜저 1세대부터 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력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점점점 이제 HG부터 확실히 이어졌고 IG부터는 완전히 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서 나온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은 제가 리어 디자인은 다 마음에 드는데 아쉬운 부분이 딱 하나 있다면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인지 가솔린 모델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랜저라는 레터링이 있지만 어디에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런 레터링 자체가 없어서 이게 약간 의도한 건지 아니면 뭐 의도했겠죠. 네. 저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이 차를 만들고 있는데 뭐 굳이 하이브리드 엠블럼이 돈이 아까워서 안 넣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솔린 2.4든 3.3이든 하이브리드든 뭐 디자인적인 리어 디자인적인 부분에는 딱히 없습니다. 일단은 소나타에 없는 그랜저에만 있는 거는 이제 전동식 트렁크인데요. 사실 소나타에 없는 게 이상한 거지 전동식 트렁크가 뭐 그랜저에는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트렁크 공간은 기존과 비슷하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닫을 때도 전동식으로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트렁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을 보면 소나타와 뭐 크게 다름이 없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가죽 소재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져 있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일단은 스티어링 휠의 가장 큰 특징은 캘리그라피에 적용되고 있는 나파 가죽으로 이렇게 스티어링 혼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스티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 나파 가죽을 사용하고 있어서 손에 닿는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흰색 가죽, 지금 보이시는 흰색 가죽 같은 경우는 다 나파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에 닿는 부분들은 모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이렇게 손에 닿지 않는 이런 부분은 인조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데 캘리그라피는 인조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그 하위 트림은 아마 플라스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 같은 경우는 뭐 소나타와 크게 다름이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일합니다. 12.3인치 계기판을 가지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상을 하고 있지만 얘는 뭔가 모니터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계기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이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약간 요즘 벤츠 S클래스나 E클래스 상위 트림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이 계기판 베젤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베젤이 좀 하나로 이어지는 듯 하지만은 이게 약간 틈이 있는 이런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데 이 마무리에 대해서는 디자이너분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단가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 다음에 뭐 이 차량의 풀체지가 나오면 완전히 하나로 더 이어지고 좀 더 이런 베젤의 두께를 조금 더 붙이고 더 늘려서 12.3인치가 아니라 한 14인치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빌트인 캠이 적용되어 있어서 소나타처럼 빌트인 캠이 이게 누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12.3인치 같은 경우는 소나타 같은 경우는 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용을 했는데 얘는 좀 3분할 방식으로 해서 하나, 둘, 그리고 나머지 3을 UVO랑 연동시켜서 날씨 그리고 날씨하고 농구 연비 정보 시계 그리고 농구, 배구, 야구 뭐 이런 뭐 스코어 점수를 어제 했던 경기에 대한 스코어 점수를 좀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은 공조기 같은 경우는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공조기를 하고 있는 차량이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좀 이렇게 공조기를 하나로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뚫려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뚫려 있어서 전체 공조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아쉽게도 이 부분만 딱 뚫어놓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단가에서도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만 완전히 다 뚫어놨으면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비상 깜빡이 버튼은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는 가볍게 쓸어 내리고 쓸어 올리고 한 방식으로 다이얼이 되어 있어서 조그 다이얼 방식이 아니라서 좀 플랫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는 캘리그래피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터치로 누르는 걸 원하신다면 캘리그래피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공기청정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어서 누르면 이렇게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실내 공기청정 모드도 되어 있어서 이제 자동차 공기청정기 만드는 분들은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좀 걱정도 될 정도의 상당히 좋은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통풍과 열선은 이렇게 뭐 각각 버튼으로 나눠져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사실 좀 여기나 아니면 여기 어디쯤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드라이브 모드를 크게 안 건드실 것 같긴 해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그리고 에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90에서 봤던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꼽아 넣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안에는 USB 포트와 충전 포트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하이그로시를 사용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지만 그랜저는 실내 소재에 있어서는 크게 아쉬운 느낌이 없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알칸타라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알칸타라는 아닌 것 같고 스위드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화이트 실내를 제가 타봤는데 굉장히 만족감은 높지만 관리하기는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조수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크인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앞, 뒤로 당길 수 있고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실내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나파 가죽의 시트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 매트와 그리고 이런 하단 재질에 대한 색상을 맞춰놔서 전체적으로 좀 비싸 보인다라는 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 소재나 이런 건 카본은 아닌데 뭔가 좀 애매한 이런 소재를 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다양한 소재를 좀 쓰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뭐 총 보면 4개, 여기까지 하면 5가지 좀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난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신경을 좀 많이 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열 공간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목 패드? 목 베개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거를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머리를 닿았을 때 불편함이 없고 흔들림을 굉장히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저거는 꼭 하나, 이거 아마 모비스에서 따로 팔 것 같은데 그랜저 오너시라면 저거는 꼭 하나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재질 같은 경우도 이 재질은 완전히 다른 재질인데 실내에서 이 재질을 사용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버튼으로 이제 음량 조절이나 아니면 DMB나 뭐 이런 부분을 뭐 설정할 수 있는 것 하나 특징이고, 이게 이렇게 수납 공간 안에 12V와 USB 포트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하단부에, 이 하단부에는 뭐 포트나 이런 게 없다는 점이 좀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싶고요. 전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 USB 포트를 하나 달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